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거대한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쪽에는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어떻게든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죠. 이 둘이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줄다리기가 과연 어디로 향할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이 승리할까요? 아니면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가 이길까요? 어쩌면 이 질문의 답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48%.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작년 대비 올해 서울에 새로 지어질 아파트 공급량의 거의 반 토막 났다는 아주 충격적인 신호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혼란의 시작을 알리는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거대한 부동산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 전쟁의 핵심적인 전장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혼돈에 빠진 시장 상황부터 시작해서 공급 절벽의 원인, 정부의 반격, 그리고 운명의 날인 5월 9일까지 함께 가보시죠. 첫 번째 전장, 바로 혼돈의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단순히 가격이 좀 오르내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과 보이지 않는 시장의 힘이 서로를 밀어내면서 충돌하는, 말 그대로 예측 불가능한 혼돈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혼란의 불씨를 당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바로 거대한 공급 절벽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새집이 부족해진 건지 지금부터 그 속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지금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울에 매년 평균 4만 7천 채의 새 아파트가 공급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만 8천 채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사라져버린 거의 2만 채의 집. 이게 바로 지금의 불안을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압력인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한 가지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게 더 심각합니다. 원자재값 올랐죠? 인건비 비싸졌죠? 재개발 사업은 줄줄이 멈춰섰죠? 이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터지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덮치면서 새집이 지어질 길을 그냥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공급 부족으로 신음하는 동안 정부는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전쟁터의 반대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장을 잡기 위한 정부의 반격은 과연 어땠을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전문가들의 성적표인데요. B학점, 그리고 85점. 점수 자체는 나쁘지 않죠? 두 전문가 모두 정부의 장기적인 공급 계획 같은 큰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 정책들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 있느냐? 뿌리 깊은 시장의 힘 앞에서 정부의 전략이 과연 통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는 거죠. 이 비유가 지금의 핵심 논쟁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가운 바람을 불어서 억지로 벗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따뜻한 햇볕을 쬐어서 스스로 벗게 만들 것인가? 즉,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이라는 채찍을 휘두를 것인가? 아니면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줄 것인가의 문제죠. 그리고 이 모든 정부와 시장의 갈등, 이 힘겨루기가 마침내 하나의 날짜로 모아집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결정의 날, 피할 수 없는 마감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탈출구라고 할 수 있죠. 5월 9일까지 무조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맞춰야 합니다. 이걸 못하면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시간은 계속 뚝딱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정부의 가장 큰 도박이 시작됩니다. 만약 집주인들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세금 내고 버티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에 나와 있던 매물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른바 매물잠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럼 가뜩이나 심각한 공급 위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와 시장이 거대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그 한가운데 있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혼돈 속에서 과연 누가 웃고 또 누가 울게 될지 그 승자와 패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혼란 속에서 아주 흥미로운 기회가 하나 생겨납니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때문에 급하게 내놓은 매물들 덕분에 무주택자들이 강남 같은 인기 지역에 진입할 수 있는 작은 틈이 열린 겁니다. 심지어 기존 세입자도 계약 기간까지는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니까 구매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정책이죠. 이 부동산 전쟁의 여파는 우리가 매일 걷는 동네 길거리의 모습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혹시 요즘 새로 생긴 상가들이 예전보다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개발업자들이 비싼 공사비를 감당하기 위해 큰 가게 하나 대신 작은 가게 여러 개로 쪼개서 분양하는 겁니다. 배달 전문 음식점이나 1인 가게가 늘어나는 것도 다 이런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을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 주택시장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볼 시간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집이 더 필요하다는 시장의 절박한 외침과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 이 두 거대한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한 간단한 해결책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시장이 결국 사람들의 마음, 즉 민심이라면 정부는 이 민심을 힘으로 억누르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따뜻하게 보듬어 안고 가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이 기나긴 전쟁을 끝낼 유일한 열쇠일지도 모르겠습니다.